자, 흑설공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이가 안 들어오면 세진이부터 먼저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어디 갔지? 흑설공주 이야기에서, 어, 음, 해. 흑설공주, 흑설공주 이야기에서, 어, 음, 어디였지? 아, 잠깐만요. 다른 거 할게요, 먼저. 어, 팥쥐랑 콩쥐랑 이야기에서, 사또가 콩쥐랑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 자꾸, 결혼을 하자고 그렇게 말하는데, 콩쥐는, 사또에게 맞는 짝이 아니듯 사또 역시 저에게 맞는 짝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부부가 못되어 일이 행복하지 않지요. 저의 겉모습만 보시고, 서둘은 결혼이 이제라도 바로잡아 주셔요 라고 말했잖아. 너희가 콩쥐였더라면 사또와 결혼하자는 제안을 거절했을 것 같아? 아니면 수락했을 것 같아? 세진이 어, 너는 또 어떤 책을 읽은 거야? 세진아 예? 책 봐봐. 이거, 아, 다른 책이구나. 어, 다 저 책 아니에요? 아, 그래? 선생님만 다른 책이야, 그러면? 너 네, 출판사 어디야? 출판사가. 뜨인 돌이요. 쓰인돌. 쓰인도 어린이. 근데 이 책이 아니야? 응. 그 책 두 종류인데 한 개는 표지가 그거 그냥 바뀐 거 그 아닐까요? 그림책이고 아, 그리고 다른 한 개는 그 소설책. 아, 콩쥐팥쥐 얘기가 나와. 거기 세진이 책 제목에 뭐뭐 나오는지 한번 얘기해봐. 콩쥐팥쥐하고. 흑살공주, 팥쥐랑 콩쥐랑 유리구두를 벗어던진 신데렐라, 오누이 힘합치기, 잘했어 인어공주, 나무꾼과 선녀. 음, 그래, 책이 좀 다르네. 지금 세진이 갖고 있는 책을 읽은 사람이 누구누구야? 저요. 야, 아니고 서연이하고 나 아니구나. 호연이도 그 책 읽은 거야? 잠만요. 이건데 이거 아니네. 아니죠? 그러면 호연이하고 하랑이하고 선생님은 그 책이고, 지금 세진이하고 아, 서연이가 같은 책인데, 세진이가 지금 말한 거는 콩쥐팥쥐 이야기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책에 안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러면 서연이하고만 얘기하면 돼. 네, 서연이. 나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 같아. 아무리 사또랑 결혼해서 직급도 올라가는 편이 있고 하지만 결혼해서 행복할 수 없다면 그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올바른 선택인 것 신데렐라 이야기를 보면, 나도 해야지. 나라도,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앞에서 콩쥐가 말했듯이, 사또는 얼굴만 보고 마음은 보지 않고, 콩쥐랑 결혼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나였더라도 그런 사또의 제안을 거절했을 것 같아.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왕자님이 이 신데렐라에게 유리구두를 신겨봤는데 유리구두가 발에 딱 맞았잖아. 그랬는데 그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땅에 던져서 부셨는데 너희는 이 신데렐라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 이야기도 없나요? 없어? 서연이. 같아. 나는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해. 이 왕자도 아까 말한 사또랑 비슷하게 이 사람의 외모만 보고 안에는 보지 않고 그 아름다움에만 변해서 찾아오라고 한 것이니까 이 사람도 이 여자의 진짜를 알게 되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자, 어, 그 이야기는 지금 하랑이하고 호연이 갖고 있는 책 중에 신데헬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 아닐까? 신데헬 이야기? 신데렐이요? 어, 좀 들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하라? 대충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 것 같았어요. 음, 그러면 세진아, 약간 작가가 누구야? 작가가? 그 책의 작가가? 작가는 여러 명이셔요. 읽어봐. 근데 노경실, 양현주, 아, 유영수 알겠다, 이렇게 돼. 알겠다. 너네가 지금 그 흑설공주 이야기라고 책 제목이 지금 국내판을 읽은 거구나. 국내 작가들.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거는 외국 작가 바바라 워커인가? 그 사람이 쓴 책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다르구나. 알겠어. 또 진행해. 어, 뭐?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좀 선생님이 그 뜨인돌 출판사에서 흑설공주 이야기가 똑같은 제목의 책이 두 개가 있는지 선생님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착오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 호연히 진행하겠습니다. 어, 너희는 흑설공주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그 인상 깊은 장면이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어? 화랑이. 나는 그 릴리와 로즈 이야기가 재밌었던 것 같아. 왜냐면, 음, 일단 되게 릴리, 이게 기본적으로 난 여자를 그 기사가 인척해서 왕이 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여자랑 그렇게 숨긴 채로 결혼한다는 게 되게 참신했던 것 같아. 나는 알라딘과 신기한 램프가 인상 깊어서 왜냐면은 그 이 이야기 나오는 지니는 원작에 나오는 지니랑은 다르게 세상에 그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소원이 나와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저는 뭐 이 책의 이야기들 이 전반적으로 다 뭐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비 인형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게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닌데 그나마 현대에 들어온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바비 인형 이야기 역시 다른 것들은 다 옛날 얘기인데 비해서 현대 이야기라서 좀 이렇게 흥미로웠고 또 퀘스타 공주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어가지고 새로운 이야기여서 역시 흥미로웠습니다. 여기까지. 네, 다음 누구였어? 하랑이었어? 서연이었어? 하랑이. 음, 음, 어, 135페이지에 보면은 벌거벗은 여왕님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왕님은 어, 자신을 속였던 그 두 자매 그 대봉사 자매를 오히려 벌을 주지 않고 상을 주게 되었단 말이야. 그럼 너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태연이. 잠깐만, 그, 생각이 안 나가지고, 조금 자, 있다가.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해서 원래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원작에서는 어쨌든 나중에 다 처벌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요 이야기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걸로 나오지. 그러니까 그렇게 벌거벗은 여왕님 이야기에서는 처벌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반성, 임금이나 이런 신하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폭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재단사를 용서하는 걸로. 자기를 속인 재단사를 용서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결말을 어떻게 볼 것이냐고. 호연이. 아무리 그래, 죄를 지었으면은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근거를 뭐라고 말해야지? 나도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 벌을 면제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일단 이 사기꾼들은 여왕님만 속인 게 아니잖아. 일단 다른 많은 사람들도 피해를 봤을 거고 아무래도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를 그냥 모른 체 하고 여왕님이 그냥 은혜를 입었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대로 형을 없애버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내가 이 사기로 인해서 내가 나의 무지함을 깨달았으니 너에게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아닌 조금 오히려 조금 이상한 부분이잖아. 우리가 상식적이게. 그래서 나는 어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 선생님은요? 네, 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야기 결말이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일들이 왜 발생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임금에게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현상적으로 겉으로는 재단사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은 임금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진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 그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약간 남자는 전체적으로 폭력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고 여자는 되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존재로 나오게 됐는데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거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했었어? 소연, 기본 그 전래 동화의 그 상식이라 해야 되나? 그 원래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을 좀 바꿔서 흥미로웠고, 앞으로도 이런 책들이 나오면 흥미있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음, 나는 아까 질문에서 말했듯이 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했고 오히려 이런 부분으로부터 차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었어.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전체적으로 남자는 폭력적이다, 여자는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그냥 둘을 나눠버리잖아. 이, 이렇게 둘을 아예 다른 존재로 나눔으로써 이제 서로를 이제 미워하고 다르다고 차별하는 그런 게 시작되지 않는가 싶어서, 오히려 그냥 둘을 동격의 존재로 그렇게 정해야지 차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이게 옛날 책이긴 해도 나는 그런 게 좀 불편했었어. 선생님은요? 네, 이 책이 처음 당시에 쓰였을 때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은 뛰어나고 여성은 좀 이렇게 부족하고 이러한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들을 이렇게 뒤엎어버리는 그런 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생각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하랑이가 얘기했던 것들처럼 그렇게 된다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로 뒤집어진 것일 뿐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대등하게 가는 상태여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버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다 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 찾아보니까 세진이하고 소연이는 어린이야, 어린이.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젊어서 어려서 어린이를 위한 흑설공주 이야기를 읽은 거야. 그리고 하랑이하고 호연이는 그 애가 아니라 우리는 청소년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흑설공주 이야기를 읽은 거야. 지금 선생님 찾아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차이가 세진이하고 소연이가 읽은 책은 국내판이야, 국내판. 그 우리나라 작가들이 우리나라 동화 뭐 옛날 우리가 흔히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이 원래 지금 선생님이 하려고 했던 그 바바라지 오커의 흑설공주 이야기는 그 바바라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지. 그래서 여성학자인 그런 사람으로서 책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좋지는 않은데 이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 그 세진이가 읽은 책이나 호연이가 읽은 책이나 공통점은 두 가지야. 이 책의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거야. 또 하나는 요거야. 두 가지. 우연히 둘 다 뭔가 펜에 펜데 아이는 다르지만 자 패러디라는 거 혹시 알아? 패러디했다. 따라하는 거? 서연이 뭐라고? 약간 베끼는 거 아니에요? 베끼는 거? 베끼는 걸 보고 우리가 패러디 한다 했다. 또 세진이는 패러디가 뭐야? 비슷하게 했다, 뭐, 다를 때 여자지. 비슷하게 했다. 하랑이는 기존에 있는 작품을 모방해서 다른 작품을 만든다. 호연이는 패러디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 그 이야기를 좀 비슷하게 꾸민다? 음, 지금 세진이하고 호연이하고 소연이는 패러디의 반쪽만 얘기한 거야. 기존의 작품을 이용해서 만든다는 건 맞아. 근데 기존의 작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아니라 그걸 비틀어서 기존의 작품을 이용해서 거기에 새로운 걸 뭐해서 가미해서 만든 것들. 요것들 우리가 이제 패러디라고 얘기를 하고
패러디는 흔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풍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풍자. 풍자는 뭔가를 이렇게 비웃어주고, 희어, 그 웃기게 만들고, 뭐 이런 그 부분들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풍자는 또 이른바 권력자들, 힘센 사람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골리고 놀려주는 거는 그건 폭력이야. 나쁜 놈이야. 그런데 자기보다 힘센 사람들, 권력자들을 조롱하고 놀리는 거는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보통 이제 풍자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어쨌든 패러디한 어떤 그런 작품들에서 뭐 음악에서도 패러디가 그러니까 음악이라네. 보통 이제 그림 같은 거에서 우리가 패러디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여기 뭐 패러디 뭐가 있을까? 뭐 지금은 감옥에 계신 신데렐라를 최순실 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 뭐 신데렐라에서 기존 그 뭐야 포스터를 사회 현상에 이렇게 뭐야 연결시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한 거야? 패러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뭐 요거 같은 것도 기존 그 뭐 비타오백 광고를 가지고서 이렇게 뭐야 패러디한 그러한 내용들이고 이렇게 그 모나리자 작품을 이렇게 뭐야 모나리자는 그림에다가 이렇게 우주인을 입혀서 패러디한다던가 이거는 너네들이 혹시 알아? 마이클 잭슨이라고 알아? 그 모나리자 얼굴에다 지금 마이클 잭슨 얼굴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패러디한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뭐 한 거야? 패러디한 어떤 그러한 상황인 거. 모나리자에다가 그 다리 자신감 해갖고 뭐 다리 그 뭐 각선미 광고하는 뭐 그런 건가 보지.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뭐야 패러디한 어떤 그런 작품이고 그래서 패러디 보통 이제 영화 포스터 같은 걸 가지고 패러디 뭐 설국열차 뭐 이거를 뭐 계검열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패러디했다던가 뭐 공공의 적 뭐 이런 식으로 뭐 패러디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패러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그림에서 여기는 범죄와의 전쟁인데 마케팅과의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패러디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패러디라는 말들이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패러디라는 것들은 꼭 이렇게 포스터라던가 이런 미술작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작 작품을 패러디 해가지고 그래서 원작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비틀어서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만드는 어떤 그런 형태들인데 어쨌든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전래동화, 옛날 이야기, 원래 이야기 있었다는 얘기. 근데 그것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새롭게 썼다는 점에서 이 책이 이제 패러디한 어떤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페미니즘인데 이 책의 또 중요한 키워드가 페미니즘이야. 사실 이 책은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패러디라는 기법을 사용한 거야. 이 저자가 더 중요하게 여긴 건 뭐야? 페미니즘. 그럼 페미니즘이 뭐야? 세진이가 알고 있는 페미니즘. 저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아예 모릅니다. 처음 들어봤고, 하랑이.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모두가 평등하다고 믿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어요. 모두가 평등하다고 믿는 그런 생각을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한다. 호연이. 페머니즘 뜻이요? 페미니즘 혹시 네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봐. 페미니즘 그 뭔지.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막 사회적 문제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 아닌가요? 호연이가 그새 또 검색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어려운 말로 또 얘기했네. 그래서 그걸 호연이 네 말로 설명해봐. 쉽게. 결국 그게 뭔 말이야? 사회적 문제를 없애야 한다는 뜻, 뭐 사회적 문제 뭐 어떤 사회적 문제를 없앤다는 거야? 정치나 그 사회나 아니 정말 경제나 정치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음. 서연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페미니즘은 우리 한국 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여성주의. 여성주의.
그래서 호연이가 아까 말했던 사회 문제 중에서 특별히 무슨 사회 문제냐면 뭐 다른 사회 문제가 여러 가지 많잖아. 우리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문제, 빈부 격차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성차별의 문제. 어? 그래서 페미니즘의 어떤 기본적인 관점은 과거에 이른바 남성 중심주의, 뭐 가부장 사회 들어봤어? 네. 가부장 사회, 가부장적 사회, 봉건주의, 남성 중심주의 사회였다는 거야. 오랜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여성들이 억압받고 차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억압받고 차별받았는데 바로 여성주의, 여성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성 해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성들에 의해서 억압되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여성 해방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관점을 보고 우리가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됐니? 네. 자, 그러면 이 책들이 우리 세진이가 읽었던 어린이를 위한 흑설공주 이야기나 그냥 흑설공주 이야기나 왜 선생님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작은 페미니즘적인 관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작은 남성 중심의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어? 여자들은 그냥 의존 쪽이고 남성이 택하면 고마워하고 남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뭐 이런 존재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과거에는 오랜 그런 생각이. 그래서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많아. 여자 팔자는 뭐 뒤용박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는 그냥 남자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응? 하랑이 서연이가 공부 뭐 이런 거 잘할 필요 없어. 그냥 나중에 뭐 하나 잘 만나면 남자 하나 잘 만나면 하랑이 서연이 인생 쫙 편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서연이 어때?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 그 정도야? 하랑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그 것들이 과거에는 너무나 뭐하게 자연스럽게 얘기됐던 것들이야. 어? 그리고 뭐 아까도 그 외모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여자는 자고로 뭐 하면 된다? 이쁘면 된다. 어? 여자는 이쁘면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쁘면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러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라든가 이것들이 오랜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을 이른바 장식용으로 갖다 놓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성을 이렇게 능력 있는 어떤 그런 대등한 존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야 그 돋보이게 하기 위한 뭐 그런 존재로 생각했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여성 역시 남성들과 대등하다.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아까 하랑이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중에서 근데 이제 그 아까 페미니즘이 그 안에 종류가 아주 많이 나뉘어. 페미니즘. 그 페미니즘 중에는 아주 과격한 페미니즘 중에는 오히려 우리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당해왔으니 우리가 거꾸로 남성들 우리 발 아래 놓자. 우리가 남성들을 뭐 하자? 지배하자. 이런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반면에 아까 이제 하라이 같은 경우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별 자체를 뭐 하지 말고 그냥 대등한 인간. 그러니까 하랑이, 서연이, 세진이, 호연이를 그냥 뭘로 보자는 거야? 사람으로 보자는 사람으로. 남성, 여성으로 이렇게 편가르지 말고 사람으로 보자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성을 따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하지만 또 다른 생각들은 아니다. 서연이하고 호연이가 분명히 또 뭐다? 다르다. 사람이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른바 그 남성주의와 여성주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커다란 그 논쟁을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별이냐 차이냐라는 것들. 예를 들면 경찰 시험을 보는데 응? 경찰 시험을 보는데 남자는 푸시업을 해. 근데 여자들은 무릎 꿇고 뭐 푸시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자들한테는 좀 더 뭐 한 거야? 쉬운 걸 주는 거야. 뭐 턱걸이를 많이 하는데 남자들한테는 20개를 하라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10개만 하라고 한다던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라는 얘기지.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20개를 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남성과 여성의 어떤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해야 되는 건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의 차이들. 그 남자 여자가 어떠한 관계
가져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생각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니고 오랜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 책, 요 흑설공주 이야기라는 책에 대해서 어떠한 평론가가 이렇게 글을 써놨어. 그래서 그 글을 우리가 함께, 원래는 요 작품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서로 다른 책을 봐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요 책에 대한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있어서 그 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 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기본적으로 조금 이 작품의 의도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이 글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이부터 한 문단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유년기에는 동화를 읽는다. 그리고 그 속에 나오는 왕자 공주가 되는 황홀한 꿈을 꾸게 마련이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닌지라 잡다한 동화책을 두루 섭렵했으며 때론 시바드가 되어 보물을 찾아 떠나기도 하고 때론 알라딘이 되어 마법의 양탄자로 하늘을 나는 환상에 빠지기도 했다. 물론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를 동경한 것이나 인어공주의 비극적인 사랑에 눈물 지었던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의 편린이다. 나의 유년 시설을 초상한다면 늘 몽롱한 눈으로 동화 속 세계에서 허우적거리는 아이로 요약할 수 있다. 뭐 요 얘기 이제 우리가 그 글을 쓸 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렸을 때 동화를 읽으면서 즐겁게 잘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지.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글쓰기 같은 거 할 때도 이 글을 어떻게 시작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환상 이런 동화에 빠지면서 내가 공주라면 내가 왕자라면 이렇게 우리가 동화책을 읽으면서 어떤 기쁨을 누렸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랑이. 그렇다면 동화는 늘 우리에게 꿈과 희망만을 주는가? 그 속에 도사린 평면을 내가 눈치채기까지 하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가치관이 크게 변해가는 오늘날까지도 초보적인 단계의 권선징악으로 일단락이 내려지는 동화의 구성과 주제에는 큰 변함이 없다. 게다가 백설공주나 신데렐라식의 고전적인 동화는 아직까지 우리의 정서 속에 거부감 없는 환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인 동화를 보면 보편적으로 남자는 용감하고 우월한 지적 능력을 소유했으며 부하 권력을 지니고 있고 여자는 예쁘고 순종적이며 나약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 바로 요 편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이 작가가 보기에는 요 글을 쓴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편견이야. 편견이 도사리 믿는 거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정서 속에 거부감 없는 환상으로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요 말이 뭐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안 느꼈다는 거야. 의례껏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읽는 무슨 책을 읽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세뇌가 되는 거야. 의식화되는 거야. 그런 동화나 그런 책들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편견이 숨어져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 하나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런 생각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조작.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조작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집단 의식.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걸 합의해 왔던 거야.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생각이 뭐 한 거야?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너무나 뭐 했던 것들이 당연했던 것들이 현대에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세진이나 호연이 말했을 때 할아버지들이 선생님 보고 아이고 우리 선배 어디 뭐야 고추 한번 어디 뭐 많이 컸나 한번 보자 뭐 이랬단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러면은 뭐야 그 옛날에는 그거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를 뭐 해서 그런다? 예뻐해서 그런다. 귀여해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걸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지금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성추행이야, 성추행.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지금 선생님이 사실은 이런 예를 드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워. 막 하랑이하고 소연이가 선생님이 그런 얘기해가지고 저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요. 기분 나빠요. 이러면 선생님이 뭐 한 거야? 너희들 성희롱한 게 돼버린 거야, 이게. 근데 그것들이 과거에는 뭐였다는 거야? 너무 자연스러웠던 그런 일이었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런 시대와 사회가 바뀜에 따라서 그런 의식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들인데 이 전통적인 동화 속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고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론가 보기에는 이것들은 뭐다? 편견이다, 편견.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들이다라고 보는 거란 얘기지. 자, 호연아, 예. 읽어. 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로 여성의 7대 콤플렉스와 남성의 7대 콤플렉스를 들 수 있다. 여성의 7대 콤플렉스로는 착한 여자, 맞다, 신데렐라, 지성, 외모, 성, 그리고 슈퍼우먼 콤플렉스가 있다. 이는 여성이 순종적이고 자기희생적이며 지적 능력이 외모를 중요시하고 자신의 능력 개발보다는 좋은 배우자 선택에만 치중하고 직업을 갖더라도 여전히 가정일도 잘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여성들이 갖고 있는 7대 컴플렉스. 컴플렉스가 뭐야? 네. 음, 컴플렉스가 뭐야? 생각, 생각? 또 컴플렉스가 뭐야? 컴플렉스라면 나 뭐뭐에 대해서 컴플렉스 갖고 있어. 이런 거 얘기 안 써? 너 왜 이렇게 컴플렉스를 가져? 이런 말 안 들어봤어? 정말 안 하지 않아요? 자기 안 해, 안 컴플렉스요? 해. 안녕. 컴플렉스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떨어졌다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열등감 비슷한. 아니면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래야만 한다고 자기를 규정짓는 거. 나 뭐에 대한 컴플렉스 있어. 라고 하면은 그거를 깨우기가 힘든 거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규정짓는 거야.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컴플렉스를 갖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뭐 첫 번째 뭐 착한 여자. 여자는 마음이 뭐야 된다? 예뻐야 한다. 그다음에 맞달로서 책임감을 갖고 집안일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신데렐라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좋은 배우자.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뭐 그 여러 가지 착한 여자라는 의미도 있고 나중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뭐 지성, 외모 여기 외모를 중요시 여긴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슈퍼우먼 콤플렉스라는 부분에서 직업을 갖더라도 여전히 가정일도 잘해야 된다. 이른바 슈퍼우먼 나가서 일도 잘해야 되지만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되고 가정 살림도 잘해야 되고 이걸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특히 일하는 직장 여성들이 괴로워해. 내가 바깥일 안 하고 내가 아이들을 잘 못 키웠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 과거에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바깥에 나가서 그냥 뭐 하는 거야? 돈 벌어 오는 거야. 돈 벌어 오는 사람이야. 사회활동 잘하면 되는 거야. 사회 나가 성공하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가 무슨 학교에 뭐 사고를 쳤는지 뭘 잘하는지 그 모른다 하더라도 그 아빠를 비난하지 않았어. 왜? 남자가 바깥 일하나 바빠서 그런가 보지라고 생각했어.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거 다 누구 탓으로 돌렸던 거야? 여자 탓, 엄마 탓으로 돌렸다는 거야. 집에서 뭘 하고 있었냐? 애를 어떻게 돌봤냐? 그런 부분에서 그 이른바 양육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여성에게 그 전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성의 7대 컴플렉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여성만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 남성도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의 차례인가? 서연이? 저요. 음, 그리고 남성의 7대 컴플렉스로는 허세, 가장, 능력, 크기, 카사노바, 마더, 그리고 온달 컴플렉스를 들 수 있다. 이 역시 남성의 왜곡된 모습을 지적한 것으로 특히 남성이 겉으로는 권위의식 및 여성에 대한 성적 소유욕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허약하여 어머니에게 의존하거나 정서적으로 자립적이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어,
남자들이 막 허세. 그 남자들이 야이씨, 아이, 뭐, 아이고 막 이러면서 진짜 뭐 하진 않으면서 싸우진 않으면서 야 내가 뭐 막 이렇게 허세 떨고 뭐 그 자기가 이제 가장으로서 그 뭐야 책임감에 계속 이제 그 시달리는 거지. 내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그 책임감이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능력 있는 남자야 된다. 남자는 참고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크기라는 그 부분들에서 어쨌든 뭐 이렇게 남성이 덩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커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작은 남자 뭐 이런 것들은 왜소한 남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제 뭐야 열등감을 갖게 되는. 그다음에 카사노바. 카사노바가 뭔지 알아? 바람둥이, 바람둥이. 그래서 남자가 세진이가 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거는 능력 있는 남자라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하랑이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거는 해픈 여자라고 비난받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 파트너를 만났는데 남자가 하면 뭐라고 생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여자가 하면 정도관념이 없는 해픈 여자라고 비난하고 이게 이제 과거였던 거야 생각했던 거야. 마더 아까 여기 어머니에게 의존하거나 정서 자립적이지 않음을 강조하는 그 마더 컴플렉스. 그다음에 온달 컴플렉스. 온달. 아, 온달이 뭐야? 그 바보인데 그 바보 온달, 평강공주 만나갖고 그 바보 온달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이제 여자를 잘 만나서 남자가 이제 뭐 또 잘 나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온달 컴플렉스 뭐 이런 것들이 남성이 갖고 있는 칠대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도 이 책 보면서 처음 알았어. 이 글 읽으면서 여성에게 이런 컴플렉스가 있고 남성에 이런 컴플렉스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컴플렉스는 우리가 극복의 대상이야. 컴플렉스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자, 세진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인류 역사와 함께 강화되어 온 가부적인 문화의 산물인 것이다. 자, 요 부분에서 이 사람의 진단은 생물학적 특성이 아니라는 거야. 원래 남자, 여자라는 생물학적 특성상 이러한 남성과 여성이 이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 문화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 중심의 어떤 그런 그 것들 때문에 이것들이 오랜 기간 축적되면서 이런 것들이 쌓였다.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야. 자, 하랑이. 전통적인 이러한 동화들도 역시 가부장 문화의 수상이다. 신데렐라처럼 가난하고 핍박받는 여성이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왕자님의 눈에 들어 신분의 수직적 상승에 된 타고난 사회적 신분이 뛰어나지 못한 이 시대 대다수 여성들에게까지 상당히 매력적인 전봉으로 작용한다. 자, 그 신데렐라,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왕자님 눈에 들어서 신분의 수저 상승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 같아요. 혹시 하랑이나 서연이도 백마탄 왕자님이 어디 계실까? 나의 왕자님 어디 계실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 있어, 서연아? 없죠, 당연히. 하랑이는 그냥 연애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연애 자체에 관심이 없어.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 바로 백마탄 왕자님이 와서 나를 뭐 할 거다? 구원해 줄 거다. 라는 것들이 이러한 신데렐라 같은 그런 동화 속에 있고 여성들이 과거에 소극적인 여성들이 수동적인 여성들이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해서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줄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뭐야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타고난 사회적 신분이 뛰어나지 못한 이 시대에 대다수 여성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전범을 작용하는데 문제는 대다수 여성들에게 그런 백마탄 왕자님이 와서 나를 구원해 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꿈과 희망을 갖지만 기대를 갖지만 그것들이 현실에서는 뭐야 이루어질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일부 특수한 어떤 그런 사람들 외에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호연이. 호연아, 호연, 서연이. 그래서 오늘도 신데렐라를 꿈꾸는 여성들에 의해 성형외과나 미용센터 문턱이 달아가고 있다. 전래동화 속에 나타난 여성, 남성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구태의연하고 차별적인 묘사와 왜곡이 당시 가부장적 사회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양성적을 지향하는 오늘날에는 새로운 시각으로 그것을 재조명해보고 올바로 세우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차별하고 바람직하며 올바른 인간상을 어린이에게 심어주고
나아가 그것이 사회로 전체로까지 파급되기 위해서는 동화가 가진 편견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한데 바바라지 워커라는 여성학자가 바로 이 작업을 시도한 사람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요 흑설공주 이야기 책을 쓴 사람이 이 바바라지 오커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 양성성을 지향하는 오늘날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양성성이 뭐야? 양성성이. 응? 두 가지를 응. 모두 준 자, 남성, 여성. 우리는 그래서 남성은 남자, 여성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남성은 남성성만 갖고 있고 여성은 여성성만 갖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과거에는. 근데 현대에는 우리 몸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뭐해? 함께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남자는 씩씩하고 용감해야 돼. 뭐 여자는 섬세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남자들 안에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안에도 섬세함이 더 많은 남자도 있다는 거야. 여자 안에도 더 씩씩한 남자들이 있다는 거야. 씩씩함이 더 많은, 그러니까 이것들이 씩씩함은 남자 거, 뭐 섬세함은 여자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자, 여자가 구별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갖고 있는데, 다만 이제 퍼센티지, 정도의 차이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 요것도 이제 양성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세진이가 아주 섬세한 남자야. 근데 세진이가 몸 안에 세진이가 갖고 있는 여성성이 신체가 남자라는 이유로 부정당한 거야. 그동안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동안은. 부끄러운 일이야.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대에는, 아니야. 나는 부드러운 남자야. 나는 섬세한 남자야. 요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연아, 마이크 끄고 네, 읽어. 한마디로 말해 여성학은 여성에 대한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연구라 정의할 수 있다. 즉 여성학은 여성에 관한 연구이대 여성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성을 위한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학문이다. 이 관점을 페머니즘이라고 부른다. 페머니즘이란 현재까지 여권주의, 여성해방주의, 여성주의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통용되고 있다. 아까 선생님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그 여권주의,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여성 해방주의, 남성에 의해서 억압받고 차별받던 것들에 대해서 그걸 깨뜨리고 여성이 해방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이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그 페미니즘이고, 페미니즘 안에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 갈래, 다양한 어떤 것도 페미니즘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쨌든 페미니즘 여성학은 여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여성을 위하고, 여성에 의한 연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양성성을 지향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성평등, 요즘에는 여성 뭐 이게 아니라 성평등 사회다라고 요즘은 지금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성주의를 넘어서서 성평등으로 가야 된다라고, 양성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지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다음 세진이. 번역이 다양하듯이 그 의미하는 내용도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의미 요소가 없지는 않은데 그것은 바로 여성 경험과 이해를 존중하여 여성 억압적 사회 구조의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 이념이라는 의미이다. 표지에서 보듯이 여자와 남자가 평등한 페미니즘 동화라는 구절은 이 책의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자, 그래서 평등한 페미니즘이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하랑이.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읽은 느낌을 말한다면 이 책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저자 콜레트 다울링은 이제까지의 과거와 고객하고 급전적인 여성운동이 진정으로 새로운 모습의 여성을 만들지 못하였으며 사회 구조적인 불평에 대한 표면적인 비난과 저항은 이후의 여성들에게 자신의 현장 고착화를 합리화해주는 방패막이가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책 역시 이런 식의 급진적인 표면적인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글을 쓴 사람은 비판하고 있어.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편향적이다. 라는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판하는 근거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그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증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연이. 남성 위주로 부당하게 잘못 그려진 동화를 바로잡아 보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너무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맹목적일 정도의 여성주의로 치닫는 편안함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는 작품의 도처에서 발견되는 흠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성학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여성의 지위가 보다 향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거나 다른 한쪽이 눌러야만 내가 올라설 수 있다는 투쟁적이고 비인간적인 방법에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얻어진 여성의 위치 상승은 가부장제 하에서의 남성 증시 사회와 다를 게 무엇인가? 자, 이거는 과거에 흑인 노예방 때도 흑인 그 인권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야. 흑인들이 백인들을 없애자. 그리고 우리가 흑인들이 오히려 집권해서 백인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자. 이런 식의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흑인과 백인이 그냥 함께 잘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자. 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했던 그 부분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독립운동할 당시에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우리 한국이 뭐야? 식민지 지배를 받았잖아. 그럼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뒤집어서 우리가 뭐 하자, 일본을 지배하자. 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걸 찬성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우리가 힘이 세져서 저 일본은 우리가 당한 걸 그대로 뭐 하자? 되갚아 주자.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런 식민 지배의 제국주의의 잘못된 점을 철저히 반성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제국주의가 되면 안 된다. 나라와 나라가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어떠한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건가? 그 부분은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거란 얘기. 근데 어쨌든 이 글을 쓴 이 평론가는 이 책 흑설공주 이야기를 쓴 이 바바라 워커의 글 안에는 이렇게 너무 그 여성이 더 우월하다. 어? 그래서 남성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쁘게 그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문제 아니겠는가? 라고 지금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연이. 진정한 평등을 실천하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양성성을 지닌 인간형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내가 양성성의 흥미에 강한 느끼게 되는 데에는 로이스 골드가 지은의 기인한 바 크다. 짧은 동화였지만 상당히 인상적인 작품으로 기억에 남아있다. 양성적 인간이랑 지금까지 사회에서 여성적이라고 부정되어 왔던 바람직한 특성과 남성적이라고 규정되어 왔던 바람직한 특성을 동시에 지닌 인간이라고 말한다. 남자는 항상 용감해야 하고 여자는 항상 얌전해야 한다는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당연한 것처럼 인정되어 온 사실이었지만 이것은 합리성에 근거한 영원 불문의 진리가 아니다. 양성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으며 자신감이 있고 사회의 압력에 복종하는 경향이 덜하며 다른 사람에게 섬세하게 마음을 써줄 줄 안다. 이런 사람을 열어갈 미래는 더 밝고 좀 더 인간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그 평론을 이 평을 쓴 이 사람의 주장은 여성주의가 아니라 그동안 남성주의에 대항한 여성주의가 아니라 양성적 인간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형성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성주의는 우리 사회가 여성주의로 갈 때 여성주의가 오히려 더 그 중요한 이슈가 될 때 오히려 우리 사회가 더 뭐 할 거다?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그냥 과거의 어떤 그런 남성주의 어떤 그런 사회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주의 사회가 오히려 이 사회를 그동안 잘 이끌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세진이. 물론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작업임을 안다. 하지만 이 책이 진정한 페미니즘을 보여주려고 했다면 동화라는 재미있는 모티브를 가져와 성역할만 바꾸는 정도에서 그칠 게 아니라 좀 더 진지한 모색이 있어야 한다. 가령 신데렐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다.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자립 상태를 두려워하는 일종의 공포심이고 타인에게서 보살핌 받기를 깊이 소망하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의존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듯 왜곡한 신데렐라의 이미지를 새롭게 재조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작가에게서 진정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모델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약하고 무책임하며 신데렐라처럼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줄 만한 왕자를 기다리기만 하는 여성들에게 현재 상태를 벗어나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야 진정한 페미니즘 시각일 텐데, 이 책에서 나오는 신데헬은 안타깝게도 고전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신데헬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뭐야 하랑이나 호연이가 읽은 책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요것들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아까 선생님이 동화라는 재밌는 모티브를 갖고 와라고 해서 요게 이제 우리 패러디한 어떤 그런 부분들 볼 수 있고 성 역할을 바꿨다 그러니까 이게 패러디가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기존의 동화들을 패러디해서 또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적은 진정한 페미니즘을 보여주려고 했다. 근데 이러한 한계가 있다라고 이 사람은 비판적으로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책을 볼 때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시각으로 그 책에 대해서 평할 수도 있어야겠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 책에 대해서 무조건 좋아. 처음엔 당연히 좋다고 얘기해야지. 근데 또 다른 관점을 봤을 때 이 책은 이런 한계가 있어. 그런 한계를 또 여러분들이 지적할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한계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 다음 하랑이. 그리고 알라딘과 요술램프에서처럼 세금 징수원들을 모두 양으로 변하게 하고 그대로 후유병을 모두는 양치기 개로 바꾸어 버리는 것은 선하고 그른지와 악한 것을 논증해야만 하고 그것도 눈은 눈, 얘는 인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논리에 가능하느냐? 이런 거격한 태도 역시 진정한 페미니즘의 원칙에 어긋난다. 세상에는 옳거나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옳으면서도 나쁘고 나쁘면서도 옳은 것, 또 옳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간 단계라는 것이 있는 법이다. 그래서 알라딘과 요술 램프 같은 경우에 이 책에서 보면 전쟁이나 세금 징수원을 다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 궁전을 판잣집으로 모두가 다 바꿔버려. 그래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꿈꿔. 그런 이상사회를 꿈꿔. 근데 이 책에 이 글을 쓴 사람은 그것들이 너무 뭐하다? 과격하다라고 그건 진정한 페미니즘 아니다라고 이 사람은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페미니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니 뭐 꼭 페미니즘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막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꿈꾸는 어떤 그런 미래의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소득 캠페인 하고 있잖아. 그 기본소득 캠페인 하고 있는 사람들이 꿈꾸는 어떤 그런 세상의 모습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 능력주의의 세상에서 꿈꾸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각자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다 봤을 때 이제 세진이, 하랑이, 호연이, 서연이는 여러분들 각각은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리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세금 징수원을 모두 양으로 변하게 하고 호위병을 양치 개로 바꿔버린다라고 해서 없애버린다는 건데 이 글을 쓴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걷는 것도 호위병들도 뭐하다?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 근데 그들이 너무 악독해서 문제인 거지. 어? 그, 그 악독하다고 해서 그 자체를 없애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걸 어디까지 볼 거냐라는 부분들이 다를 거고. 호연이가 가야 돼? 그러면 잠깐 다음 주 책만 보고 다음 주 책이 뭔가? 선생님, 이거 어, 신데렐라로는 글쓰기 안 하나요? 뭐라고? 신데렐라로는 글쓰기 안 하나요? 어, 다음 주에는 그 아이에게 물었다라는 창비 출판사에서 나온 시집입니다. 시집. 그 아이에게 물었다 호연아. 네, 그거 그 책 갖고 여기 이거 글쓰기 안 할 거고 그 아이에게 물었다라는 책 갖고 볼 거야. 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자, 그다음에 누구 읽기 차례야? 저요. 서연이? 뭔가 소연인가요? 좋은 것 같은데요. 해. 또 흑설공주에서처럼 여성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3자인 남자를 끌어들여
폄하시키는 것도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다. 왜 꼭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 반목해야만 하는가? 성 역할 바꾸기에 있어서 그나마 억지스럽지 않다고 공평했던 여겨졌던 작품은 벌거벗은 여왕님이며 페미니즘 동화에 가장 가깝다고 여겨졌던 작품은 못난이와 약속다. 하지만 이 작품도 다분히 자의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외모 중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추남 추녀를 상정해야만 하는 의문이 생겼던 것이다. 그냥 보통의 외모 설정이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미모에 대한 억지 거부는 여성학자인 저자가 외모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함을 오히려 강조해주는 셈이다. 야수에 어울리는 사람은 못난이어야 설득력이 있고 주인공은 미녀가 아니니까 야수도 왕자로 변하지 않고 야수인 채로 남아야 어울린다는 저자의 생각은 결국 끼리끼리 어울려야 한다는 논리도 들였다. 왜 추녀와 왕자는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여성학자인 저자 역시 사회적 도그마에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에 놀라움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이 흑설공주, 원래 백설공주 이야기에서는 그 새엄마가 나쁜 여자로 나오잖아. 근데 이 흑설공주 이야기에서는 그 무슨 남자 하나가 나쁜 남자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새엄마하고 흑설공주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끌어내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비판한 것들은 그 새엄마가 나쁘게 나와서 여성과 여성과의 싸움도 백설공주도 문제가 있지만 그 남자를 꼭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문제 있지 않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른바 그 뭐야, 여전히 그 외모로부터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 여자도 역시. 어?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랑이나 서연이가 평등을 얘기하면서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거야. 여성성을 거부하고. 그래야 그게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건 평등이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여성이 여성성을 여성성을 그대로 드러나고 남성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허용하는 거. 이런 거야말로 양성성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근데 일단 그 우리가 성평등이라는 거를 자칫 오해해가지고 여성성을 다 없애버리는 거. 이게 성평등인가? 남성성을 다 없애버리는 거. 이게 성평등인 건가? 그래서 옷도 남자는 뭐 이렇게 뭐 파란색, 여자는 분홍색 입었다면 그런 파란색, 분홍색을 다 없애버리고 다 똑같이 무슨 뭐 노란색을 입게 한다던가. 이게 성평등인 건가? 아니면 파란색 입던 분홍색 입던 그거에 대해서 그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고 강요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평등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나 생각들이 서로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다음 누구야? 세진이? 네. 동화에서 남녀 평등의 화두를 이끌어낸 점에 높이 살만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책에 뜨거운 사랑과 감사를 바친다. 우리를 머릿속에 뿌리 깊여 박혀있는 동화 속 고정관념을 뒤흔들고 새로운 남녀의 역할, 성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 조화로운 사회를 묘사하려고 했던 시도와 노력에 어김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시도들이 누적될 때 진정 평등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며 이 책은 그 초석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한계에 대해서 많이 비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 속에서 사실은 동화 속에 이런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어. 그럴 때 요 작가가 이 책을 쓴 작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했던 거야?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남성 여성도 문제지만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다.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우리가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진짜 그래?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동물권, 생태학 이런 걸 또 이렇게 주장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상당히 뭐해? 불편해. 내가 인간의 입장에서.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지. 여성주의 어떤 그런 문제 제기라면 세진이 남성의 입장에서 상당히 뭐해? 불편해. 근데 이제 물론 세진이는 또 할 얘기가 많아. 왜? 이거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부장적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 혜택을 다 받고 자란 거야. 아들 중심의 사회. 근데 요즘 세진이는 아들이라고 특별히 뭐해? 더 잘해주는 게 별로? 몰라. 세진이 집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들이라고 별로 특별히 잘해주는 게 없다라는 얘기. 그런데 오히려 막 여자들이 막 더 막 뭐 하는 게 있다는 얘기야.
근데도 여전히 세진이 보고 네가 양보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남자들 중에 막 짜증내는 남자들이 있어. 야, 여자들이 더 요즘에 더 강해. 여자들이 더 뭐해.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사회가 특히 지금 현재 그 MZ 세대에 남성과 여성이 좀 이렇게 갈등들이 있어. 우리 사회 속에서. 근데 그것들이 이제 또 어떻게 이제 극복이 돼야 되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서연이, 하랑이, 세진이 또 그 세대는 또 다른 세대였어. 요즘 10대들은 또 이런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쨌든, 이런 성평등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받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남성이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성이란, 또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입장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연이가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어떤다고 생각해, 소연이는? 그냥 지금의 생각은 그냥 뭐 이건 지금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바뀌어가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생각들이 확립되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연이는 어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 아닌가요? 소연이가 보기에는 네. 음, 하랑이는 그냥 능력 좋으면 그냥 그 자기 능력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어, 남자 여자. 남성 여성을 구별하지 말고 능력 중심으로 능력을 구분으로 판단해야 된다. 세진이는 저도 그냥 남자, 여자 그냥 상관없이 그냥 능력대로 잘하는 대로. 이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세진이와 화랑이가 생각이 같다면 서현이는 결이 약간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야. 그래서 어떤 그 하랑이나 세진 같은 경우는 남자가 여자가라고 말하는 것들을 금기시. 또 어른들 중에 그런 어른들 있어요. 요즘 남녀 평등 사회 남자가 여자가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서현이가 물론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남자 여자라는 것들은 차이가 있지 않냐. 그 차이를 인정해야지 차이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것들이 어떻게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또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 주에는 책이 그 아이에게 물었다라는 책을 갖고 다음 주에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무더위도 있고 태풍도 온다 그러고 코로나19도 심각하고 선생님, 어, 저 다음 주 책 한 번만 다시 불러주세요. 그 아이에게 물었다. 그 아이에게 물었다요? 창비 출판사에 그 아이에게 물었다라는 아마도 시집일 거야. 네. 그 책이 안 보이네. 그 아이에게 물었다. 자, 잘 지내시고 다음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안녕히 많았습니다.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